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학 실험 9차 시입니다. 교과서 50쪽이고요. 컴퓨터와 센서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컴퓨터와 각종 센서를 이용하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특정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인식 봅시다. 물리 실험을 수행할 때 컴퓨터와 센서를 이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입니다. 바로 정확하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험 시간에 실험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또 할 수 있어요. 컴퓨터와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하여서 실험을 수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정도의 얘기는 장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개인 오차나 그리고 우연 오차를 줄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개인 오차와 우연 오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교과서 14쪽을 같이 참고하면서 보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처리할 때는 이제 주로 엑셀과 같은 엑셀 등 엑셀이나 한셀 뭐 이런 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 봅시다. 실험 설계와 수행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와 센서를 이용하는 실험을 했을 때 그 반드시 이런 것을 주의해야 돼요. 보고서를 쓸 때 보고서 작성 시 어떠한 그 센서를 이용하였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지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어떤 기기를 이용하였는지 서술을 해야 된다.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그 실험 보고서에 객관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 실험자가 이러한 기기를 썼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어떠한 그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객관적 관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다 정확한 오차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실험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탐구 기능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실험 수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 장치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구성, 이건 이제 구성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 컴퓨터와 노트북, 그 다음에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컴퓨터와 센서, 동그라미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컴퓨터를 지금 이게 지금 첫 번째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첫 번째, 컴퓨터와 센서, 컴퓨터와 여기까지 끊고요. 두 번째, 센서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구동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그 과학 교고사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이언스 큐브라든지 마이크로 엑셀 프로그램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요. 파스코라는 회사, 버니어라는 회사에서도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구입해서 탐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봅시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실험을 흔히 MBL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약자입니다. 최근에는 별도의 인터페이스 없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자, 조금 더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됐죠? 여기 지금 보면은 MBL 실험을 하려면 컴퓨터에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도식표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와 센서를 이용하는 실험을 할 때는 이 둘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센서를 컴퓨터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센서를 이용하든지 간에 이제 이러한 이제 그 USB 정상 설치, 인터페이스 연결하고요. 반드시 어떠한 센서든지 간에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돼요. 0점 조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실험 기구를 쓰든지 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되겠습니다.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봅시다. 실험이 항상 이게 이제 그 주의할 점인데요. 컴퓨터와 센서를 이용하는 실험이 항상 정확한 자료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센서의 한계 혹은 센서 자체에 있는 정밀도의 한계, 0점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은 개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면서 실험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측정을 했을 때에도 불확도가 존재할 겁니다. 센서에 따라서는 초기값이 고정되어 있어서 눈금 조정을 옵션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데이터 자체를 쉬프트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라는 값을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플러스 1만큼 쉬프트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온 데이터를 마이너스 1을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어떠한 센서들이 있느냐? 바로 운동 센서라고 해서 첫 번째 센서는 이건 이제 그 우리 자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이를 재는 자하 역할을 하는 건데 초음파를 발생하여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초음파 센서, 운동 센서 되겠죠. 여기에서 어떠한 물체까지가 있는데 이 센서에서 초음파를 막 발생을 합니다. 그럼 발생을 하면은 물체를 맞고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센서와 물체 사이 거리 L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센서에서는 무엇을 측정하냐 하면 바로 걸린 시간 델타 T를 측정합니다.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L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델타 T는 갔다가 오는데 걸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L은 얼마가 되냐면 갔다가 오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초음파의 속도를 시간을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2L이라는 거리를 검은색으로 합시다. 자, 확정 짓기 전이니까. 자, 2L이라는 거리를 초음파의 속도로 델타 T 동안 갔다 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L은 얼마입니까? L은 2분의 V 델타 T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따라서 자, 마찬가지로 지금 정신이 없네요. 센서이다. 자, 따라서 떨어진 거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물체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눈금 조정을 항상 먼저 해야 합니다. 이거 이제 0점 조정이죠. 0점을 맞춰야 됩니다. 조정, 초음파의 속도는 온도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기록계 역할을 하는 포토 게이트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타점 기록계, 그러니까 타점 기록계, 시간 기록계라고 하는데요. 이제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포토 게이트는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센서로서 광학적인 방법으로 물체의 운동을 측정합니다. 자, 원리는 광학적인 방법입니다. LED를 사용하여서 빛을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광 검출기에서는 광 다이오드 또는 광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서 발광 다이오드와 서로 마주보게 위치합니다. 그 사이에 물체가 지나가면 그 물체가 LED에서 나오는 빛을 차단하게 되겠죠. 그러면 광 검출기의 출력 신호가 변환되고 그때의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일단 원리는 알겠습니까? 자, 어떤 원리냐면은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 두 개의 LED가 있습니다. LED1, LED2라고 합시다. LED1은 이쪽으로 빛을, 2도 이쪽으로 빛을 내고 있고요. 여기에는 검출기, 빛 검출기가 되겠죠. 빛 검출기 1, 빛 검출기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어떠한 물체가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체가 여기를 지나갈 때 이 빛이 차단되겠죠. 그러면 그때의 시각을 또 이때에 들어오면은 그 빛이 또 차단될 테니까 그 순간에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과 이 순간의 시간 차이, 시각의 차이가 시간이죠. 시각의 차이가 시간입니다. 그럼 이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 물체의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거리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 시간을 우리가 델타 t라고 하면 이때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V는 델타 t분의 L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지점의 간격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힘 센서인데요. 자, 힘 센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힘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힘의 정의를. 힘을 가하면 물체의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양이 변한 정도를 알면 힘의 양을 알 수 있겠죠. 힘의 크기를. 그 고전적인 실험 기구인 용수철 저울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되겠습니다. 힘 센서는 변형 게이지형과 압전 게이지형이 있습니다. 변형 게이지는 이러한 띠로 되어 있는데 표면에 부착을 하는데 이 표면이 모양이 변하는 거죠. 변형을 받으면 저항값이 변합니다. 그러면 전체 저항에 대한 변환 저항의 비율을 가지고 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전형 힘 센서는 센서를 잡아당기거나 압축시키면 전하를 발생시키는 전자기기를 이용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있네요. 그죠? 한쪽 면은 양으로 대전되고 반대편은 음으로 대전되어서 양쪽 면 사이에 전이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를 발생하게 되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면 정기적인 높낮이 차이가 발생하죠. 정기적인 높낮이, 전기의 높낮이 차이를 우리는 정기적 위치의 차이, 전위차라고 합니다. 이 전위차를 측정하면 바로 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힘 때문에 전하량이 전하차가 생기게 되고 전위차가 생기게 되고 그걸 통해서 힘을 측정한단 말입니다. 힘 센서는 사용하기 전에 정확히 알고 있는 질량, 무게에 해당하겠죠. 이용하여서 눈금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압 센서와 전류 센서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와 같은 맥락인데요. 전압 센서와 전류 센서는 전압과 전류 측정 센서인데 전압 센서는 전압계와 같이 전압 센서는 병렬로, 그죠? 전류 센서는요, 직렬이죠.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모두 측정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특히 전류 센서는 허용 전류를 넘어서게 되면 전류 센서가 망가지게 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미리 그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고 센서를 물려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멀티테스터기를 가지고 최대 전류 값을 알고 적절한 센서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수집과 처리입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파스코라는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캡스톤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것을 쓰든지 간에 캘리브레이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0점 조정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금 보면은 인터페이스 선택하고 센서 선택하고 표와 그래프를 어떤 걸 그릴지 선택하고 이거에 따라서 실험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샘플 레이트는 뭐냐면은 그 센서의 초당 측정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샘플 레이트가 너무 크면은
초당 여러 번 측정을 많이 하는 거니까 데이터 값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파일의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의 컴퓨터는 워낙 성능이 좋아서 그 웬만한 비율 가지고는 컴퓨터가 크게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작으면 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보면 기울기와 절편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고전적으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울기를 구하면 우리가 가속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엑셀도 마찬가지지만 추세선을 그리기를 하면 그 추세선 그래프의 합리적인 함수를 턱해서 기울기와 절편을 보여주니까 이 기울기가 곧 가속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항상 실험할 때 그래프의 축에는 그 물리량을 표현해야 되겠죠. 표시해야 됩니다. 54쪽입니다. 자, 측정값의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구해야 합니다. 표에 나타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갖는 영역에 관심 있는 영역만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뭐 mean,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mean이 의미하는 것이 평균입니다. 뭐 average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그 표준 편차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적어 보세요, 여러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표준 편차를 얻어야지 불확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릿수를 우리가 또 얼마든지 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을 쓴다고 하면요, 셀 서식에서 그 자릿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엑셀을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엑셀 기준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엑셀은 그 우리 MS 오피스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엑셀에서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떤 함수를 쓸 수 있냐면 average 함수를 씁니다. 지금 똑바로 적었죠? verage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요, 주의할 점이 있죠.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해서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불확도로 계산할 때는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우리 교과서 앞에서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디 있냐면 교과서 21쪽입니다. 20쪽을 보면 그 표준 편차를 구할 때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라고 선생님이 그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함수도 조금 다른데 유의해서 써야 돼요. 얘는 어떤 함수냐면 standard deviation.p라는 함수이고요. 얘는 standard deviation.s라는 함수입니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는 주로 s를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자, 역학 동영상을 분석하는 프로그램. 자, 우리가 어떠한 실험을 했을 때 그 실험을 분석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잘 안 보이시죠? 이걸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대학생 때도 쓰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세대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물체의 위치를 이제 시간별로 구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동영상 내에 어떠한 그 타겟의 색깔이나 그런 것을 정해놓고 이 점을 이제 계속 찍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해주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지는. 그래서 위치를 시간별로 구할 수 있게 해주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기울기를 알면 속도를 알 수 있고, 속도의 변화를 알면 가속도를 아는 거니까 다 아는 거죠. 자,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좌표축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의 막대자로 실제 길이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과정을 우리는 이 트래커 프로그램에서의 0점 조정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cm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게 0에서 10cm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자아 그림을 눌러서 여기서 이까지가 10cm다라고 컴퓨터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 간격이 얼마인지 지가 환산해서 이렇게 계산하겠죠. 컴퓨터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조절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요. 뭐 이제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길이가 설정되면 모든 물량이 막대자 길이로 계산됩니다. 그죠? 인간이 그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떠한 질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질점을 찾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이때 나온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분석 결과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프, 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데이터가 모아지고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55쪽까지 컴퓨터와 센서를 활용했을 때 어떠한 실험을 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각자 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모두 잘 더 이상 확진자가 없고 잘 마무리되면 좋겠어요. 수고했습니다.